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7월 12일 화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본격적인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커진 가운데 6월 CPI 발표를 앞두고 페드의 공격적 긴축 정책 등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 등도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죠.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52%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 마이너스 1.15%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2.26% 하락 마감되었습니다. 이번 주 금융주 등 주요 기업들의 본격적인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경계 심리가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페드의 금리 인상으로 경기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기업들의 분기 실적에서 경기 둔화 정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12일에는 펩시코, 13일에는 델타, 14일에는 JP모건 체이스, 모건 스탠리, 또 15일에는 웰스파고와 시티그룹, 블랙록, 이처럼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데피니티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들의 2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팬데믹 기간이 2020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고 특히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면 2분기 순이익은 3%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에너지 섹터의 2분기 순이익 증가율은 무려 239.1%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6월 소비자 물가 지수죠. 이 CPI 발표를 앞두고 페드의 공격적 긴축 우려는 더욱 커지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는 6월 CPI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8.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높은 수치입니다. 이날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소비자 기대조사 결과 향후 1년간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율은 6월 기준 6.8%를 기록해 2013년 기대 인플레이션 집계를 내놓은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FOMC에서 페드가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더욱 커졌죠.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페드가 7월 회의에서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93%로 전장 92.4%에서 상승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100%포인트 인상 가능성도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7월 75bp 인상을 지지한다라고 재차 언급하면서도 예상보다 물가지표가 훨씬 악화하면 100bp 인상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었죠. 그리고 경기 침체 신호로 여겨지는 2년물 국채 금리와 10년물 국채 금리 간의 이 역전 현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코로나19 봉쇄 조치 등도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는데요. 마카오 정부는 이날부터 18일까지 필수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부분의 영업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마카오는 팬데믹 시작 후 지난달 중순까지 2년 반 동안 누적 감염자가 80여 명에 불과했지만 이후 감염이 폭증하면서 봉쇄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또 아울러 상하이에서는 전염성이 더 강한 BA5 계열의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날 국제유가는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 속 소폭 하락 마감했는데요. 전거래일 대비 0.70달러 하락한 104.09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업종별로 또 체크를 해보면요. 이 나스닥 지수에 포진되어 있는 대형 기술주들 전체적으로 또 크게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허위 계정과 관련해서 내부 정보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트위터 인수 계약을 철회한다고 밝히면서 트위터가 11% 넘게 급락을 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에 따라 또 테슬라 역시 6%대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넷플릭스, 엔비디아 등 대형 기술주들도 일제히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그리고 또 마카오 코로나19 봉쇄 조치 속, 아무래도 카지노 업체들 타격을 받았습니다. 윈리조트, 라스베가스 샌즈 등 카지노 업체들 6%대 하락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수가 힘이 없다 보니 종목별로도 모두 또 크게 좀 조정이 나왔던 큰 폭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보인 그런 장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장에서도 어제 미국 선물이 미리 보이면서 같이 두들겨 맞았죠. 미 선물장이 좋지 않았는데 반전 없이 좀 계속 이렇게 약한 흐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번 주에 계속 CPI, PPI 발표 예정도 있고, 그리고 실적 발표 시즌도 다가왔기 때문에 시장은 좀 관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도 절대 급할 게 없죠. 우리도 천천히 흐름 계속 보면서 어차피 지금 당장의 단기 상승을 막 꿈꾸면서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천천히 지켜보면서 때가 왔을 때 현금 쓰고, 그리고 종목별로 반전이 나왔을 때 잘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도록 계속 플랜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 오늘도 이따 라이브 방송 1시에 만나서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이상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